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아고등학교의 박종일 선생님입니다. 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1,2,3D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 영상만 가지고 모든 기능을 익힐 수 없는 건 알고 계시죠? 이 영상 기반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는 도전, 그 가운데 더 깊게 기능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은 앞에 보이는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모는 종이와 같은 부분, 이 부분이죠. 그리드 혹은 필드라 불립니다. 창작의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그러한 입체 도형을 만드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인데요. 보기 메뉴입니다. 네, 많은 메뉴가 있겠지만 이 위에 있는 3개의 메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펜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펜은 이렇게 화면을 움직일 때 활용하는 메뉴가 되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오빗은 화면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때 활용하는 메뉴입니다. 그 밑에 있는 줌은 아시겠죠? 화면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때 우리가 활용하는 기능인데요. 실제로 이 위에 있는 이 3가지 메뉴는 마우스의 기능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마우스의 휠을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확대와 축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 휠을 돌리는 게 아니라 꾹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마우스의 오른쪽을 클릭하신 이후에 움직이게 되면은 오빗 기능처럼 이렇게 화면을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의 조작으로 화면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쪽에 있는 또 다른 메뉴들은 바로 그리기 메뉴입니다. 네, 이 그리기 메뉴는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메뉴의 첫 번째는 바로 기본 도형을 그리는 건데요. 네, 다양한 입체 도형과 평면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싶은 도형을 클릭하신 이후에 그리드에 놓고 다시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쉽게 도형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입체 도형뿐만 아니라 평면 도형 역시 클릭을 통해서 쉽게 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형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숫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숫자는 도형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20이라는 숫자는 20mm, 즉 다시 말해서 2cm를 의미하게 되고요. 제가 이 숫자 20을 100으로 고치게 되면은 이렇게 긴 도형을 만들 수가 있고, 높이도 20이 아닌 5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5mm의 납작한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클릭하시게 되면은 방금 설정한 크기의 도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때 도형을 만들 때 꼭 그리드에다가만 그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도형을 이 도형의 위쪽에다가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은 선택을 하신 이후에 마우스를 이 도형의 위에다 갖다 대시면은 도형 위에 또 다른 도형을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구 위에다가 갖다 대게 되면은 구 위에도 이렇게 도형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기 메뉴의 두 번째는 스케치라고 하는 메뉴인데요. 이 스케치는 평면 도형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여기 기본 메뉴에서도 분명히 평면 도형을 그리는 메뉴는 있었죠? 근데 이것보다도 스케치 메뉴를 활용하시면 좀 더 자유롭게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쉽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보다 여러분들은 여기 옆에 있는 폴리라인과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2개의 메뉴를 많이 활용하시게 될 텐데요. 폴리라인은 이렇게 직선들을 클릭을 통해서 그릴 수가 있고요. 직선들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연결하시게 되면은 자유도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스플라인은 폴리라인과 비슷한데요. 폴리라인이 직선을 통해서 자유도형을 만들었다면은 스플라인은 이렇게 곡선을 통해서 자유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못생겼지만 하트 같은 모양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똑똑한 학생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3D 프린터를 가지고 뭔가를 출력한다면은 입체 도형을 출력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평면 도형을 그려서 무엇하나 라는 생각을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평면 도형을 입체 도형으로 만들어주는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기 메뉴의 세 번째, 컨스트럭트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자, 여기에는 익스트루드와 스윕, 리볼브, 로프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뒤에 있는 3가지는 심화 강좌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익스트루드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익스트루드를 클릭한 이후에 도형을 클릭하고 화살표를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은 입체 도형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입체 도형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둥글게 만들어준 이 하트조차도 이렇게 입체 도형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기 메뉴의 이 네 번째는 바로 입체 도형을 변형시켜주는 메뉴입니다.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요. 자, 일단 프레스 풀.
보시게 되면은 변형시키고자 하는 면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역시 화살표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화살표를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도형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옆에 있는 트윅이라고 하는 메뉴도 재미있는데요. 이 트윅이라고 하는 메뉴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후에 이렇게 도형을 기울이거나 찌그러뜨리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보시면은 필렛 기능과 이 챔퍼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필렛이라는 기능은 이렇게 면을 둥글게 만들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 숫자를 입력해가지고도 변형시킬 수가 있고요. 위쪽에 있는 화살표를 이렇게 잡아당기면서도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챔퍼라고 하는 메뉴도 이 모서리를 우리가 변형시킬 수 있는 메뉴인데요. 이 필렛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챔퍼는 이렇게 날카롭게 깎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은 필렛과 챔퍼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여기 앞쪽에 있는 이 메뉴는 트랜스폼 메뉴인데요. 바로 도형을 움직이거나 크기를 변형시킬 때 활용하는 메뉴입니다. 자, 이렇게 Move, Rotate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많은 화살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하얀색 화살표는 이렇게 도형을 왔다 갔다 이렇게 위치를 변형시킬 수 있는, 변경시킬 수 있는 메뉴가 되겠고요. 까만색 화살표는 이 도형을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형을 만들고 위치를 변형시키고 크기를 변형시켜 가면서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기능들은 심화 강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